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은 기술적 분석, 다섯 번째 시간이네요, 벌써. 자, 지난주랜다. 예, 지난 시간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동평균선이 어떤 거다라는 거, 요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뭐 이동평균선을 그리는 방법들, 요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뭐 이제는,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진도를 좀 나가야 되겠죠. 자, 그냥, 단순하게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이거 지지받고 저항 역할을 하고, 그런 부분들 있어라고, 그렇게 애우셔도 좋겠지만요. 자, 뭐, 어떻게 그리는 거다라는 거, 요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훨씬 더, 능동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동평균선에 가장 좀 많이 써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또 가장 일반적인 거에 지지선 역할, 떨어지는 중에 뭐 어느 정도에서 지지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선에서 저항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게 뭐 이동평균선의 좀 가장 일반적인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 그리는 거 간략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요거죠. 이동평균선 가격이 뭐 첫날 만원, 만천원 쭉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5일 이동평균선은 직전 5일 동안 종가를 좀 선으로 이은, 종가의 평균을 선으로 이은 그런 선이기 때문에 5일 차가 돼서야 이동평균선이 나오죠. 1,500원, 그 다음에 쭉 해서 1,500원, 그 다음 1,260원, 뭐 쭉쭉쭉 이렇게 가면 이동평균선을 요 가격을 그냥 그 날짜에 쭉 이렇게 이어 놓은 겁니다. 쭉 이렇게 이어 놓은 거예요. 쭉 이렇게 이어 놓은 거니까 뭐 그 정도만 요런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이 5일 이동평균선은 직전 5일 동안의 평균값, 그걸 이어놓은 선이고, 20일 이동평균선은 직전 20일간의 그 평균값, 그걸 쭉 이어놓은 선이기 때문에 20일이 지나야 그 이평선이 나오죠. 그래서 신규 상장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5일이 지나면 5일 이평선이 나오고 20일이 지나면 22평선이 나오고요. 그 다음 60일이 지나면 60일 이동평균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뭐 요거라는 거 조금 더 자세하게 뭐 그리는 거 알고 뭐 그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지난 영상 기술적 분석 4번이죠. 자, 4번 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동평균선을 보시게 되면 이 코스피 지수인데요. 자, 각각 조금 뭐 이 선이 쭉쭉 이렇게 그려져 있죠. 저 같은 경우는 5일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얇은 선으로 해갖고 분홍색으로 설정을 해놨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은 빨간 선, 60일 이동평균선은 파란 선, 그 다음에 120일 이동평균선은 초록선, 그리고 240일 이평선은 검은색으로 설정을 해놨는데요. 자, 일단 뭐 요 PPT에 있는 내용들 간략하게 보면 요쪽에서도 그렇고 좀 지지받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자, 요게 이 주가도 마찬가지 좀 조정을 받다가도 1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지지받는 내용이 있고요. 뭐 군데군데 여기도 마찬가지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는 내용이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지를 그 선에 닿으면 어쨌거나 조금 지지를 받거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항선 역할도 했죠. 자, 여기서 1차로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이 나오는 듯 했지만 이동평균선 122평선하고 242평선 몰려있는 자리, 이쪽에서 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HTS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건 PPT 화면 같은 경우는 그쵸? 조금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게 시간이 조금 됐기 때문에 최근 거 HTS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죠. 자, 요거를 내려놓으면, 자, 요게 HTS 화면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인데, 자, 보시면 조금 확대를 해놓고 볼까요? 자, 이쪽에서 한번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좀 이렇게 이날도 떨어지다가
자, 242평선 검은색 선. 자, 그 근처까지만 떨어졌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한 번 더 떨어졌지만 다시 122평선에서 조금 지지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반등 나올 때도 마찬가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깎고 이날. 자, 60일 이동평선 근처에 가서는 파란 선이 62평선이죠. 거기서는 저항을 받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뭐 군데군데 이런 것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어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조금 떨어지던 주가. 이런 것들이 주가가 계속 좀 떨어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이쪽에서는 21 이동평균선에서 조금 거기서 헤매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이날은 그 다음날은 21 이동평균선에서 좀 지지를 받고 양선 형태로 나오는 날이었고요. 그 다음날 또 주가가 빠져서 시작해서 22평선 깨고 시작했지만 다시 62평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재차 반등. 그리고 그 다음날 좀 많이 갭으로 떠서 시작했네요. 그래서 아래꼬리를 달았으니까 이 아래꼬리 자체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가가 21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것들이 지지선, 저항선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런 부분들 그 전에도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주가 자체가 여기서는 자, 쭉 뭐 이동평균선 따라서 조금 22평선 따라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다가 여기서 깨버리죠. 이날 깨버립니다. 22평선을 이날 깼네요. 자, 이날 깨고 난 다음에 이날 재차 이평선이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좀 올라서 시작했다가 완전히 깨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또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여기서 일단 1차로 지지가 되죠. 자, 그러고 난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 62평선 자체를 깨질 않고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뭐 악재가 있었겠죠. 그 다음날 깨고 시작합니다. 깨고 시작해서 122평선 근처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윗단은 보시게 되면, 자, 요 윗꼬리, 요걸 보시게 되면 60일 이평선 근처 정도, 이쯤에서 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우리 제 아침 시황 방송들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데일리로 시황 방송을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들 보신 분들은 제가 이동평균선 좀 저항을 받으면서 선물 옵션 만기 뭐 이런 얘기하면서 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자, 떨어지고 있는 21 이동평균선에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라는 말을 계속 했어요. 이쪽에서는 뭐 조금 올라가면 이제 22평선의 저항 구간이 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자, 그렇죠. 자, 여기서 3월 이때 20일 날 금요일 날이요. 정말 무서운 시기. 자,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3월 23일 날부터 시작해서 반등이 나왔는데, 자,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속임수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근데 그래서 저는 5일 이평선은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자, 근데 반등이 나오면서 쭉 이렇게 올라오다가 21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자, 22평선 근처까지 가니까 조금 음선으로 떨어지면서 조금 저항을 받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좀 저항받았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저항받고, 또 여기서 누르는 힘에 의해서 또 빠졌다가, 자, 며칠째 여기서 이렇게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날 돌파되고 난 다음에 좀 더 또 탄력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런 거예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자, 그러면 이 종합주가 지수 차트인데 지수에만 해당되느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 지수 자체를 분석하느라고 처음에 만든 그런 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수가 제일 잘 맞아 들어가고요. 또 종목별로 물론 뭐 중소형주들이 좀 적용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은 또 따로 있지만요. 자, 일반적으로 보면 종목이 크면 클수록 잘 맞아 들어가요.
일반적인 책에 나와 있는 기술적 분석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지수 차트에 책에 있는 내용들은 제일 잘 맞아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대형주 위주로 좀 잘 맞아 들어갑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지수 차트를 간략하게 봤으니까요. 뭐 종목을 좀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자, SK하이닉스를 보시게 되면 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여기서 좀 이렇게 자, 21 이동평균선 자체가 좀 이동평균선 자체가 조금 위쪽으로 이런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면 요런 거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이동평균선 공부하는 거 뭐 조금 몇 차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이동평균선의 지지저항 역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 자체가 깨죠. 예, 여기서 며칠 동안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 파란선 60일 이동평균선이 파란 선입니다. 자, 거기서 며칠 동안 계속 지지를 받고 그러다가 이날 깨버려요, 결정적으로. 이날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깨버리니까 그 다음 이동평균선까지 밀리게 되죠. 자, 요 가격은 이 초록색 선은 이 120일 이평선입니다. 121선까지 밀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급등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이동평균선이 각각 그런 힘을 보여줘요. 각각 그런 힘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이 내용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단기 이동평균선보다는 중장기 이동평균선이 힘이 강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좀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릴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22평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뭐 이때까지는 62평선 근처에서 지지받았네요. 그리고 좀 22평선의 지지를 받는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지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한 차례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여기서는 하루 그냥 지지를 받았네요. 하루 지지받고 그 다음에 바로 떨어지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평선까지 이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떨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 또 지지선을 깨고 난 다음에 그 아래 이동평균선 120평선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죠.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6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밀리더니 122평선 자체도 깨버리고 자 그 다음에 여기 242평선 근처에서 매매 공방이 좀 있었죠. 자 요렇게 지금 보여드렸듯이 이동평균선 자체는 지지선 역할 저항선 역할을 할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요런 부분들을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야 그럼 이때는 다 깼는데 여기서 뭘 보고 지지 저항을 생각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제가 3월 20일 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주식 삽니다. 주식 사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의심 나시는 분들은 3월 22일 날 제가 아침 시황 올려드린 거 맨날 데일리 아침 시황 올려드린 거 그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때는 이격도를 봤죠 제가. 그때는 이격도를 보고 주변에 뭐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는 것들 뭐 이런 국면들을 좀 봤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뭐 전부 다 이렇게 조금 파생 시장하고 옵션 시장하고 뭐 선물 시장하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종합을 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 같이 그냥 저처럼 적용을 하려면 상당한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 뭐 이 좀 오래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당장 그렇게 하시지 못하더라도 뭐 이렇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지지선 역할, 저항선 역할을 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좀 흔히 쓰는 게 이동평균선의 지지력, 저항력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 일단 뭐 HTS에서 좀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동평균선이 지지받고 저항받고 이런 것들은 가장 단순하게 보는 분석 자료예요. 가장 단순하게 보는 거고, 자,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플러스가 돼주고 뭐 이렇게 좀 많이 알아가신다라면 여러분들도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는 상당한 조회를 가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뭐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항상 성공 투자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